네, 안녕하십니까. HP 코리아에서 워크스테이션 마케팅을 맡고 있는 차성호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AI 워크스테이션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방안 및 사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지금 AI라는 용어 자체는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굉장히 익숙한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크스테이션이라는 혹시나 이제 단어에 대한 부분, 제품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PC라고 하면 저희가 고성능 PC 또는 게이밍 PC 이런 식으로만 알고 계시지만 워크스테이션 제품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익숙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그 제품을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어떤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한 조금 소개를 좀 드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제품을 통해서 현재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ISV, 저희가 뭐 알고 있는 여러 가지 툴들, 제품들을 사용하실 텐데 그 제품에 따라서 워크스테이션이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제품의 성능에 대한 부분들, 그런 이야기를 좀 도움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먼저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 중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워크스테이션이란 제품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워크스테이션이라고 하면 일단 간단하게는 고성능 워크플로우, 고성능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업무에 맞게끔 설계된 비즈니스 제품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는 데스크탑 PC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워크스테이션, 그러니까 노트북 형태의 PC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제품군을 단순히 그냥 고성능 PC냐 이렇게 부르지는 않고 데스크탑 워크스테이션이라든지 워크스테이션 데스크탑이라든지 워크스테이션 모바일 워크스테이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 이유인즉 사실 회사에서는 이 제품에 대한 태생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게이밍 제품들, 고성능을 쓰시는 분들은 이제 게이밍 제품들을 쓰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십니다. 그렇지만 그 제품과 이 제품에 대한 부분을 비교를 하자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태생 자체가 기업을 위해서 기업의 환경을 위해서 태어난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간단하게 또 큰 범위에서 보면 서버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PC, 클라이언트 디바이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능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안정성에 대한 부분, 굉장히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고 계실 텐데 그런 프로젝트에 대한 제품의 문제로 인해서 뭐 다운타임이 생긴다든지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안정성이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신뢰성에 대한 부분들, 아무래도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미내구성 표준 테스트라든지 고객이 기업 고객이다 보니까 어디에서든 뭐 먼지가 많은 곳이라든지 환경이 좀 더 열악한 곳에서 하실 경우에 그런 걸 좀 더 감안한 제품들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워크스테이션을 사용하시는 대부분의 고객분들이 지금 뭐 화면에 보이시지만 대부분 R&D 쪽 분들이세요. R&D나 또는 파이낸스 쪽, 그리고 그런 쪽에서도 아무래도 지금 현재는 점점 기존에 있었던 곳에서 이제 게임 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나 AI 쪽으로 많이 파생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여기서도 당연히 서버라는 어떤 클라우드의 형태의 서버를 쓰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 제품이 아니라 이거는 클라이언트 디바이스라고 해서 서버는 데이터 센터를 통해 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가 있다 하면 이 제품군은 서버 정도의 급의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바로 자기 옆자리에서 PC 제품을 두고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또 많은 얘기를 하냐면 일단 HP 같은 경우에는 제조회사입니다. 이제 이런 PC 제조회사다 보니까 그 제조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제품들 중에서 워크스테이션이라는 제품이 있고요. 그 워크스테이션 제품이 HP에서는 현재 한국 마켓 쉐어를 거의 50%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48% 정도를 했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인즉 기업에서 고성능 워크스테이션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2명 중 1분들은 HP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업에 대한 실상이라든지 기업에 대한 피드백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더 많은 다양한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업 시장에서 이제 AI를 활용하는 거는 이제는 익숙한 일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런 AI 쪽 또는 챗GPT에 대한 이야기를 한 지가 굉장히 좀 오래됐거든요. 몇 년 전, 한 3, 4년 이상 됐는데
그때만 해도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잘 와닿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AI PC에 대한 부분을 뭐하러 썼을 경우에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게 뭐야? 또는 AI 갖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지? 사실은 지금도 여기 계신 분들이야 이제 뭐 챗GPT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ISV에서 제공하고 있는 AI 기능들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실 텐데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이 AI가 도대체 뭘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더 다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업 시장에서 지금 현재 AI를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산업 분야, 모든 전 산업 분야에서 지금 현재 다 AI라는 용어를 가지고 AI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있지만 생성형 AI, 이제 오늘 발표자 분들이 하셨던 생성형 AI 쪽 관련된 것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뭐 추론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비디오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ISV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헬스케어 쪽 영역. 그래서 요즘은 이제 병원 같은 경우도 AI를 통해서 진단에 대한 의사를 대신하진 않지만 의사에 대한 를 조금 더 서포트해주는 이런 AI가 굉장히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AI를 이제 모든 분들이 다 AI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에서도 이 AI를 사실 정확한 이 숫자에 대한 부분은 요게 뭐 지금 AI에 관련된 부분이 오늘, 내일, 다음, 모레 이렇게 너무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보니까 숫자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틀릴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분들이 다 AI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고요. 매일매일 사용하고 계시고요. 근데 이제 리더라고 말씀드리는 분들, 어떻게 보면 조금 연세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AI 갖고 내가 뭘 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아직 사용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유튜버 같은 거를 보다 보면 이제 AI 관련된 부분의 유튜버들을 보다 보면 이제 챗GPT를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현재 지금 챗GPT 많이 사용하는데 챗GPT를 잘 사용하는 사람과 잘 못 사용하는 사람들의 두 가지 질문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잘 못 사용한 사람들은 단순히 이게 내가 질문한 거에 대한 답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뭐 AI란 뭐야? 라는 식으로 그냥 단순한 질문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정말 잘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챗GPT를 나를 도와주는 동료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질문을 하고 좀 더 디테일한 질문을 함에 따라서 좀 더 내가 원하는 답변을 얻게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이 많고 회사에서도 모든 분들이 이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AI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래도 HP 다니다 보니까 기업 고객이 많습니다. 하다 보니까 기업 고객들에 가보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몇 년만 해도 AI라는 부서 자체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모든 회사들이 다 AI 부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부서에서는 뭘 하느냐? 대부분이 생성형 AI, 스몰 LLM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지금 포커스하고 계시고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는 거기뿐만 아니라 모든 전 사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PC를 AI PC로 바꿔서 AI PC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회사에서의 생산성을 늘리거나 활용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쪽에 대한 프로젝트를 계속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많은 지금 현재 알고 계시는 툴들이 실제로 AI 관련된 툴들이 지금 모든 직무에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제 AI 디바이스에 대한 부분을 이제 요구할 때는 아무래도 저희가 봤을 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것을 AI를 개발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AI를 활용해서 창작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냥 단순한 AI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나누자면 AI 개발 쪽은 아무래도 고성능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AI 워크스테이션 쪽으로 넘어가야 되긴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AI 개발 쪽은 그래픽 메모리 GPU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GPU에 대한 성능을 요구하는 제품군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클라우드에 대한 얘기 또는 서버라든지 아니면 이제 워크스테이션을 이제 활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AI를 활용한 창작 쪽은 ISV, 일반적인 ISV도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AI 모바일 워크스테이션 쪽으로 이제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 다음 AI를 단순하게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뒤에 이제 AI PC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좀 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그 AI PC가 ISV 쪽에 어떤 영향을 좀 끼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좀 전달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AI PC라 하면은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면 MS에서 말하는 코파일럿을 얼마나 활용을 할 수 있는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는 아까 전에 저희가 사용하는 챗GPT 같은 경우에는 퍼블릭하는 그 생성형 AI라고 보실 수가 있지만 모든 회사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몰 LLM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스몰 LLM은 폐쇄적인 우리 회사만에 의한 스몰 LLM일 텐데 그 LLM에 대한 것이 성능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좀 어떤 제품을 쓰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좀 좌우우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AI PC의 정의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히 저희가 방송이나 이런 데서 AI PC 얘기하지만 AI PC라는 것이 어떤 정의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조사 쪽에서 바라보는 AI PC 정의는 현재 이제 MS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말하는 정의입니다. 윈도우 11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 NPU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것도 40탑스 이상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저장 장치라든지 메모리라든지 또는 배터리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최근에 혹시 노트북을 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코파일럿 키라는 버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을 갖고 있는 제품이 AI PC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사실 여기서 조금 아셔야 되는 부분이 이제 NPU라는 것인데 NPU라는 것은 이제 그 AI 관련된 기능들을 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모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저희가 알고 있는 건 CPU, GPU만 알고 있는데 NPU가 들어간 프로세서들이 현재 인텔이라든지 AMD에서 지금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성능은 탑스라는 걸 갖고 이제 성능을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탑스가 높으면 높을수록 AI 관련된 성능이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워크스테이션, HP에서 나오는 모든 워크스테이션은 AI에 위해서 설계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단순히 AI PC에서 AI 워크스테이션이라고 부르는 부분은 저 탑스에 대한 부분은 단지 프로세스만 얘기를 한 건 아니고요. 프로세스에다가 GPU가 붙음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탑스가 좀 더 높아질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워크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써 있지만 5000 탑스 이상이 나올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제품들은 아무래도 단순히 사용하는 것보다는 개발 쪽에 사용되는 제품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왜 AI PC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까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AI PC에 대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I PC는 NPU를 가진 PC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주요 ISV라는 정의 자체는 굉장히 폭넓기는 합니다만 ISV들이 NPU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성능에 대한 부분이 조금 다르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ISV들이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ISV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생겨나고 있다시피 그 ISV에 따라서 지금 NPU가 얼만큼의 성능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느냐라는 것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NPU가 있으면 뭐가 좋아요?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간단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CPU가 만약 성능이 100이고 GPU의 성능이 100이다 라고 했을 때 NPU가 없으면 그 200을 가지고 어떤 AI 관련된 피처를 동작을 하겠죠. 그러면 만약에 GPU를 쓴다 그러면 100하고 80이다 라고 했을 때 180이 될 겁니다. 근데 NPU가 있는 경우에는 CPU와 GPU가 100이 있는 상태에서 NPU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AI 피처는 NPU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게 CPU와 GPU의 성능을 다 쓸 수 있는 상황들을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NPU가 있으면 아무래도 좀 더 성능을 좋게 나오게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이런 ISV들은 대부분 다 NPU를 활용을 합니다. NPU로 활용하다 보니까 실제 여기 관련된 것들을 실행을 시켜보면 CPU, GPU뿐만 아니라 NPU가 동작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NPU가 있으면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그먼트를 보면 조금 더 이제 ISV에 대한 부분을 조금 넓게 보면 저런 어도비라든지 오토데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ISV 볼 수가 있는데 이 ISV들도 AI에 대한 부분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제품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워크플로우를 할 수 있다라는 주제를 갖고 있는 제품군입니다. 제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 중에서도 가장 두 번째 거, 솔리드웍에서 3D 모델링을 하면서도 D5 렌더를 동시에 할 수 있다. 하나의 제품 안에서. 사실 이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이렇게 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솔리드웍에서 3D 모델링 하려면 뭐 성능에 대한 부분 당연히 CPU나 GPU에 대한 부분이 필요합니다만 GPU에 대한 메모리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GPU의 메모리를 요구를 지원을 하려면 아무래도 가격이 높은 비싼 제품군으로 넘어가야 하는 어떤 문제가 있거든요. 하지만 모든 분들이 예산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산에 맞는 제품 안에서 저 두 개의 제품을 하나의 PC에서 띄워서 바로바로 파일을 넘겨서 작업을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생산성에 있어서는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제품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알고 계시는 노트북 형태의 모바일 워크스테이션하고 조금 다른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설계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AMD Ryzen AI Max Pro라는 이제 CPU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가장 특징이 먼저 뒤에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그래픽 메모리를 96기가까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노트북입니다. 사실 데스크탑 96기가의 그래픽 메모리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데스크탑 형태의 이제 제품들만 가능하고요. 노트북 형태에서 그래픽 메모리를 96기가까지 지원할 수 있는 제품은 없습니다. 이 제품이 거의 유일할 것 같고요. 현재 탑스로 보면 현재 그 프로세서만 보면 50탑스에 대한 NPU를 가지고 있는 프로세서가 장착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 ISV 인증들을 다 받은 상태고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ISV 인증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커머셜 제품, 그 워크스테이션 제품과 일반적인 커머셜 제품을 구분을 할 때는 ISV 인증을 받았냐 안 받았냐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ISV 인증을 받았다는 제품들은 얘를 간단히 뭐 오토데스크에 대한 버전이 업이 됐다라고 했을 경우에도 다 호환성에 대한 테스트를 끝낸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버전이 업이 됐는데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자기가 일하던 거에 대한 결과값들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호환할 거를 개런티하는 제품들이 워크스테이션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그런 얘기 알겠지만 이제 AI PC 쪽의 군학에 속하기 때문에 HP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AI 컴패니언이라는 챗GPT와 유사한 형태의 이제 번들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제품을 가지고 기존하고 불가능했던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보시면 솔리드웍 같은 경우는 한 114%보다 더 높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토데스크의 3D Max 같은 경우도 한 26% 빠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더 뒤에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솔리드웍스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하긴 합니다만 기존에 있던 노트북이라는 노트북 형태에서 이런 솔리드웍스의 3D CAD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논평을 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한 지금 맥슨에서 이제 얘기했던 시네마 40라든지 아니면 레드시프트에서 동시에 그거를 할 수가 있다. 동시에 띄워놓고 동시에 하나의 제품 안에서 두 개를 띄워놓고서 활용하는 데 있어서 활용을 할 수 있더라라는 내용의 멘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도 조금 더 뒤에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AMD 제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텔 제품이 굉장히 익숙하시죠. 그래서 AMD 제품에서 이 Ryzen AI Max Pro라는 프로세서를 출시를 했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제 경쟁사 제품과 비교했을 때 조금 차별성이 있는 부분이 일단 50탑스에 대한 성능을 NPU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도 있고 또한 가장 큰 것은 그래픽 메모리
전체 최대 메모리는 128기가를 지원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그래픽 메모리를 96기가를 할당할 수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아까 영상을 보셨겠지만 16코어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 최대 128기가를 지원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메모리는 사실 통합형 메모리 형태거든요. 그래서 사용자가 어느 정도를 그래픽 메모리로 할당하겠다라고 할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대 96기가를 할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96기가의 할당에 대한 의미는 비교를 하자면 엔비디아의 RTX 6000A다가 48기가거든요. 근데 48기가를 2장 꼽는 거와 동일한 용량을 메모리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능을 혹시나 질문사항 중에 성능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엔비디아 6000A다 제품이 좋습니다. 하지만 두 개의 비교가 좀 다른 거거든요. 가격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개발할 수 있는 환경 또는 생산성을 늘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라는 점에서 조금 포커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트북인데도 불구하고 96기가의 그래픽 메모리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용자가 바이오스를 통해 가지고 내가 그래픽 메모리에 어느 정도의 메모리를 할당시킬 것이냐라고 설정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료는 이제 AMD 쪽에서 받은 자료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ISV 쪽에서 성능이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제품들보다 비교 대상은 이제 경산사 제품이겠죠. 경산사 제품보다 좀 더 높게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제품이 이야기하고 있는 곳들은 크게는 이제 세 군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가장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도 다 이 중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도 모든 영역에서 모든 이제 제품군에서 ISV 제품군에서 성능을 되게 높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제품을 갖고 실제로 저희 이제 기업 고객들에게 납품을 이제 시작을 했고 그 납품하게 된 이유도 대부분 인텔을 사용하셨던 고객들이지만 이 제품을 했는데도 뭐 호환성의 문제가 없더라. 그리고 성능이 높게 나오더라. 가격 대비 비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래서 이제 많은 곳들에서 지금 현재 좀 사용을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내용을 사실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이 제품이 ISV에 조금 더 그러니까 단순히 좋다. 아까 보셨던 거는 수치에 대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이 좀 더 성능을 좋게 나오고 어떤 제품은 생각한 것보다 성능이 좀 그 정도로 좋지는 않더라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 가장 좋게 성능이 나오는 부분은 오토데스크 레빗에 대한 부분이더라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유니파이드 메모리 128기가에서 96기가 할당했을 때에 그거에 대한 성능을 온전히 보여주는 성능에 대한 영향을 보여주는 것들이라든지 또는 AI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라지 프레임 버퍼에 대한 지원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모든 AMD 제품과 호환성을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제품에 따라서는 일부 기능은 아직 확인을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들은 지원을 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대부분의 ISV 영역에 있어서는 모든 이 제품이 성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 비교를 해봐야죠. 실제로 이제 구동을 해서 어느 정도의 성능이 나오는지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왼쪽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지부 울트라라는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는 예전의 제품입니다. 예전 제품과 비교했을 때 예전 경쟁사 제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제품과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실제로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를 비교하는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토데스크 레빗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빨리 끝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D5 렌더를 돌린 상황입니다. D5 렌더를 돌렸을 때 실제로 D5 렌더를 돌리는 것도 시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짧게 끝나는 걸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테스트는 거의 30%에서 50% 정도 더 빠른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100% 모든 ISV에서 이런 성능을 보여준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프로그램을 쓰느냐에 따라서 어떤 제품이 가장 적절한 제품이냐라는 부분을 조금 더 고려를 하시면 아무래도 단순하게 비싼 제품이 성능이 좋게 나올 것이다?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쓰는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을 쓰는데 사양에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가장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레오 쪽을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저희 제품을 갖고 이제 실제로 테스트하셨던 분의 이제 자료이고요. 이제 클레오 갖고 해석 시간을 비교해 봤을 때 이분은 저희 지금 모바일 워크스테이션 중에 가장 상위급 제품을 쓰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분에게 저희 신제품과 한번 비교해서 확인해 주세요라고 했더니 실제 그 시뮬레이션 한 결과 자체가 좀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어떤 기능에 있어서는 비교가 비슷하거나 뭐 어떤 이제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는 지부 울트라가 성능이 생각한 것보다 높게 나오진 않습니다라고 합니다만 어떤 부분에서는 너무 좋게 나온다. 기존의 제품보다 이런 식으로 차별성이 분명히 존재는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ISV를 사용하냐에 따라서는 확실하게 이 제품이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형태의 제품도 있지만 이제 데스크탑 형태, 여기 계신 분들은 모바일만 쓰시는 모바일 형태 노트북만 쓰시는 분들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바일 워크스테이션뿐만 아니라 데스크탑 형태도 있는데 지금 이번에 새로 순시한 제품 중에 이제 두 가지를 좀 더 보여드리면 첫 번째 제품은 G2 타워 G1i라는 제품인데 이게 인텔 제품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의 장점은 파워 서플라이가 120W가 1200W가 지원을 되면서 6000A다, 6000 블랙아이까지 지원되면서 또는 지포스 같은 경우에 5090까지 지원하는 제품 라인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워크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도 단순한 그 기업 컨슈머 제품이 아니라 기업용 제품의 메모리, ECC 메모리를 지원합니다. ECC 메모리를 하면 에라 커렉션이 되는 메모리거든요. 좀 가격은 비쌉니다만 실제로 에러가 날 수 있는 영역들, CPU도 에러가 낼 수 있고요. 메모리도 영향을 낼 수 있는데 메모리에 에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대부분 블루 스크린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줄여줄 수 있는 메모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워크스테이션은 안정성을 위한 제품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ECC 메모리를 지원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측 같은 경우에는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지브 울트라라는 제품의 모바일 데스크탑 형태입니다. 미니 제품이고요. Z2 미니라는 제품인데 사이즈 자체가 이제 굉장히 작습니다. 윗면을 보면 A4보다 훨씬 더 작은 형태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거의 장점, 제품의 장점 자체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TDP가 CPU의 전력이 이제 60W, 50W라고 하면 얘는 120W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CPU의 성능이 굉장히 좋겠죠. 거기에다가 파워 서플라이가 일반적인 데스크탑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300W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저장 장치 같은 경우도 8테라까지 지원하는 형태 제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미니즈 제품보다도 훨씬 더 성능이 좋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Z2 미니도 기업에 지금 현재 납품이 되고 있는 상태의 제품이고요. 대부분이 참고사항으로 AMD 제품에 대한 이제 혹시나 사용하셨던 분들에 대한 피드백을 보면 내가 사용하던 프로그램과 호환성에 대한 부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그 이유인즉 제가 모든 기업들에게 확인을 해봤을 경우엔 어떤 경우에 차이가 있냐라고 봤더니 인하우스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자기 회사 내부에서 개발한 프로그램들을 갖고 계신 회사들.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인텔이나 AMD 제품에 대한 약간의 호환성에 대한 걸 따지더라고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금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이 다 사용하시는 ISV들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호환성의 문제는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마지막 장인데요. 이제 Z2 미니에 대한 제품이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니 제품이다 보니까 렉 장비 형태, 렉에 대한 데이터 센터에 여러 개, 수십 개를 집어넣고서 하나의 작은 공간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모든 보여드렸던 성능들보다도 더 우수한 형태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ISV들 지금 사용하실 때 단순히 그 가격에 대한 예산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다가 성능에 대한 부분이 좀 요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AMD 제품에 대한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HP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품들을 실제로 구매를 해서 사용해보고 성능이 좋다 안 좋다를 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업 대상으로 사실 이 제품에 대한 데모 프로그램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기업
쪽에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데모 제품을 제공을 해서 그 제품을 통해서 성능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구매로 이어질 수 있는 형태의 프로그램도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사실 제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이게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사용하시는 ISV들 제품들보다 일반적으로 그 제품이 가장 최적의 하드웨어를 보다 보는 단순하게 어떤 성능이 좋겠지라고 해서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을 쓰거나 내가 하는 목적에 따라서 최적의 제품을 선택하시기를 권장드리고요. 그 방법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쪽에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그거에 대한 조언이나 가이드를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추후에 업무를 하시는데 아니면 또는 프로젝트를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